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한 하수관로에서 폐수 유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관계당국은 합동조사반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다채로운 대구 시민 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라색에 이어 핑크색 그리고 검은색까지 대구 서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유출된 폐수 색깔들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유출인데요. 관계당국은 합동조사반까지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배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 하수관로입니다. 이곳은 공단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8일 보랏빛 폐수가 흘러나와 일대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에는 분홍빛 폐수가 유출되더니 25일에는 검은색 폐수까지 흘러나온 게 확인됐습니다. 폐수 유출이 확인된 건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 하지만 관계당국은 아직까지도 폐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또다시 폐수가 유출되자 이제서야 합동조사반을 꾸려 주변 하수도와 인근 사업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배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반은 일대 모든 맨홀 뚜껑을 열어 하수의 색과 산성도 등도 확인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관로나 공장 시설들이 워낙 좀 오래돼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수관로가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1월 8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반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계속해봐야 돼요. 염색산단 업체에서 폐수를 고의로 버리고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염색산단 업체들은 공업용수를 사용한 만큼 그 양을 기준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를 일부러 방류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색을 해가지고 이 공정이 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폐수 처리장으로 간다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 뭐지 막말로 하수 그냥 갖다 붙지 않고서는 쟤 놓을 수가 없지 아무래도. 염색을 하면서 염색 공장 자체에서 쟤 놓는다 하는 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 합동점검반은 폐수 배출 의심 사업장 13곳을 특정하고 작업 일지와 작업 공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가 최초 발견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원인조차 찾지 못하는 행정당국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을 못 밝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주민들도 계속 신고를 넣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관계기관에서 이게 대처 능력이라든지 했을 때 매뉴얼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하 관로에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이게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달 사이 3차례나 폐수가 방류됐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월 28일까지가 대구 시민주간으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금요일까지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혼란한 시기에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대구 시민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을 우성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907년 2월 21일 일제에 의해 떠안게 된 나랏빛 1,300만 원을 갖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현된 구국운동의 상징이 됐고 그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한거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떨쳐 일어난 228 민주운동.
이후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떨쳐 일어났던 위대한 대구 시민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구 시민주간이 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위기 때마다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구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대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킨 뜨거운 연대와 의기, 2.8 민주운동을 이끈 함성과 투지는 대구의 자긍심이자 시민정신의 뿌리입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특별전시가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선 2.8 민주운동 65주년 특별사진전이 진행되고 기념음악회가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근대역사관, 방자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에선 대구 역사 바로 알기 순회 전시와 문화유산 체험 등 16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구 간송미술관 할인, IM뱅크 우대금리 특판 적금 등 다양한 시민 혜택이 제공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네,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 천안 통과 구간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 현장 CCTV 영상입니다. 교각 위 슬라브를 옮기는 크레인이 삐걱거리더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설치된 슬라브가 모두 떨어져 내렸고 슬라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 중 4명이 숨졌고 중상 4명, 경상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0명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자 4명, 중상자 4명, 경상자 1명의 사고 인원으로 최종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 구간의 교각 높이는 최대 52m, 무너진 슬라브의 길이는 210m 길이입니다. 소방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집중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장비 99대와 구조대원 297명을 동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얼마 전 대구 수성못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중 화장실이 등장했죠.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무려 9억 원의 국비가 들었는데요. 이 같은 변화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화장실이 보기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용이 과하고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독특한 디자인의 목재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국비 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근 개장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건축비 5억 8,800만 원과 설계비 약 2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스페인 출신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수성못 조경 공간과 조화를 위해 곡선 구조를 적용했고 외곽은 천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화장실 내부도 곡선 유리창과 원형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거울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그 밑에 이제 사각진 나무들이 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은 뭐 다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보라 맞고 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길 가다가 지나갔을 때 미술관 근처라서 되게 예뻤어요. 예쁘고 화장실이라는 게 너무 잘 드러나 보여서 좋았는데, 다만 9억을 들인 건 너무 낭비이지 않나. 저 9억짜리가 맞나. 금액을 듣고 나니까 좀 그렇고, 안에는 사실 뭔가 특이한 점은 발견 못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 9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가성비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보았을 때 9억 원이라는 돈의 화장실이 맞냐. 또 대구시 그 건설 표준 단가로 보면은 요 평수에
최대한 7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9억이 들어갔으니까. 수성구는 수상무대 등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해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건축 비엔날레까지 해가면서 좋은 건축물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 중에 일환이고 저희 나중에 또 이제 향후 수상 무대랑 수상 브릿지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이제 상하동상 같은 경우는 다 걔들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인 거죠. 리모델링 비용 9억 원을 들인 공중 화장실이 관광 명소가 될지 아니면 예산 낭비 사례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장 1년을 맞은 인천 해상특송물류센터에만 1,000만 건 가까이 반입 물량이 늘었는데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해상특송물류센터 현장을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들이 줄줄이 이동합니다. 어느새 택배 물품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가 가득 찼습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통해 인천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입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가 개장 1년을 맞았습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가 가동되면서 화물 처리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래 6.3일 소요되던 것이 센터 개장 후 4.5일로 30%가 단축됐습니다. 처리 물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센터 개장 전엔 1,800만 건에서 개장 후엔 2,800만 건으로 1,000만 건이 더 늘었습니다. 이쪽 해상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되는 물품 중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 같은 시커머스 쇼핑몰에서 반입되는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48만 9천 건에서 지난해 1,371만 8천 건으로 177% 이상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알리와 테무에서 반입된 물량입니다. 특히 반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총기류나 도검류 같은 위해 물품의 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771건의 위해 물품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4,761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총포류, 도검류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엑스레이 검색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 분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중국발 화물량에 따라 세관은 물류센터에 배치된 엑스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대로 늘리고 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불법 유해 물품 차단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판독 교육이나 아니면 협업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적 기반 마련에도 더욱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관은 해외 직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을 유통시킨 20대들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2만 명분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20대 여성 A씨 집을 수색합니다. 흰 가루들을 발견하고 판독기에 넣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대마 700g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4.5kg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액상대마를 들여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보내기도 수월하고 받기도 수월한 거죠. 그냥 택배처럼 시키기만 하면은 이게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뭐 한두 번은 나갔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다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언제 근거가 되더라도 저희가 적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씨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소스병, 샴푸통 등의 마약을 소분해 담았고 이를 20대 남성 B씨가 전국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세관은 또 합성대마 1.2kg이
동구 한 아파트에 배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은 7.1kg,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와 B씨는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 총책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행동을 지시했고 대가는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세관은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사에 접목된 AI는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농사 전체를 AI가 맡아서 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국내 최초로 딸기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봄철 대표 과일 딸기.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 딸기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또 기후 위기가 계속되며 재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무릎을 차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게 제일로 힘들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욱 더 일을 못 오게 되죠. 유리 온실에서 딸기가 재배 중입니다. 내부엔 농사 짓는 사람은 없고 온갖 기계 장치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 없이 온전히 AI가 딸기를 키우는 경진대회. 지난해 7월 총 30개 팀이 참여해 이 가운데 4팀이 결선에 올랐고 최근까지 각자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원격 재배를 해왔습니다. 농업도 스마트화를 통해서 충분히 비즈니스화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확산이 된다면은 앞으로 농업도 대형화되는 과정 중에 스마트 기술이 충분히 들어오고. 평가는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 AI 기반 제어 전략, 현장 적응성, 작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영상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성장률과 광합성 효율 등을 예측해 AI 자동 제어 모델을 설정한 메타, 델롱, 서울대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재배사분이 판단했을 때 지금이 생식 생장을 해야 되는지 영양 생장을 해야 되는지 이 정보라던가 그리고 이 농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AI 적용을 시켜냈습니다. 최종 결선팀 모두 재배 결과 AI를 적용해 노동력과 생산비, 재료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AI가 스스로 고품질 딸기 농사를 짓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오는 4월 2일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후보 공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재선거는 전태선 전 시의원이 금품 제공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건데도 국민의힘이 당규를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후보로 나선 6명 중에서 김주범 국회 선임비서관과 오정희 대구시당 부대변인 등 2명을 경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이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구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남구의 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증가했고 인구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고무적인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라는 희망의 선물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남구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 민생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달성군이 빈집 정비에 나섭니다.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신청받아 대지위 건물 전체를 철거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소유자가 집터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해당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계적 생리학자이자 시스템 생물학의 권위자인 옥스퍼드대 데니스 노블 교수가 디지스트 의생명공학 전공 제1호 초빙 석좌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노블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유전자는 생명체의 청사진이 아니다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디지스트 의생명공학 전공에서 연구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노블 교수는 1960년대 세계 최초로 가상 심장을 구현해 현대 심장 전기 생리학의 기초를 세운 생리학자이자 시스템 생물학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석학입니다. 저구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QR코드를 스캔하면 정신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Q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와 심리바우처를 지원하며 간편한 절차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청라원덕 주차장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여자들은 청라원덕에서 이상화 고택까지 만세 삼창을 외치며 행진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2026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제 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총 15억 원 규모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 대상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우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드류도서관이 다음 달 2일부터 리딩붓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딩붓은 독서 보조기기로 사용자가 책장을 넘기면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리딩북과 전용 도서를 함께 대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독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3년 황산가스 노출에 올해엔 부취제 노출과 폐수 유출까지 잇따른 사고에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일 텐데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전사고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곡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 때 이 지역에 계셨던 우배선 장군께서 외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참여하신 지역으로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종중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층은 보시다시피 그 주가 우배선 장군께서 의병 활동을 하시면서 실적을 일일이 노트에 적어 놓으신 그 의병군 공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보물 1334호로 지정돼서 현재 문화재청에 보존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일부를 여기서 그 보존하고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